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트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무역사기 분쟁도 담당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역 상담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무역사기 전담 수출 전문위원으로 이제 여러 강의도 많이 나가고 또 접수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무역사기는 한번 피해를 입으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당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개랍니다. 하나는 교통사고고요. 하나는 사기 피해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죠. 또 무역사기 같은 경우는 한번 피해를 입으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게 이제 이메일 해킹당해서 엉뚱한 데로 돈 보내갖고 한 번에 막 20만 불씩 뜯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이 작년에도 한 7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정도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해외 무역 사기도 사실은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1년에 제가 한 350건에서 한 360건 정도 접수도 하고 또 그 사례도 이렇게 계속 올려놔요. 근데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예방이 됐을 경우는 성취감을 느끼는데 피해가 이미 일어난 후에 저희 쪽에 상담이 들어오면 이게 사후구제도 안 되고 그래서 무역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외로 뭐냐면 사례를 많이 아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그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용어가 스캠이라는 말이 있고 프로드라는 말이 있어요. 스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기예요. 뭐 로맨스 스캠도 사기예요. 근데 스캠은 조금 범위가 작아요. 거래 당사자끼리 일어나는 사기를 갖다 우리가 스캠이라고 그러고 프로드는 좀 광의의 불특정 다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프로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영어로 스캠이나 프로드라는 단어도 좀 아셔야지 구글링이나 조회할 적에 필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어서 사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역사기 유형하고 대표 사례, 그 예방법, 그 다음에 식별법, 어떻게 하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쉽게 찾아내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이제 2차 피해 및 보안 점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뉴스가 있는데요. LG화학이 뭐 해킹당해서 한 250억이 국내 역사상 가장 큰 해킹 금액이다 이러는데 대기업들도 이렇게 해킹을 당해요. 중소기업만 해킹당하는 거 아니에요. 방위산업체죠. 이런데도 16억씩 이렇게 엉뚱한 데다 돈 벌여가지고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중기청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피싱 사기 당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역 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해킹 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 갖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선적불량은 뭐냐면 수입업자들이 대부분 해당돼요. 돈 보냈는데 물건 안 실어주는 거예요. 금품 사기가 또 많이 일어나는데 오다 주고 발주서 준 다음에 정부 입찰이라고 그래놓고 공증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 계약 수수료, 입찰 보증금 이런 쪽으로 해서 몇천 불씩 돈 뜯어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서류 위조,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내준 송금증까지도 다 가짜로 만들어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집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계업체나 의료기기 업체들인데 내가 물건을 현장 가서 보고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 나한테 추첨장을 보내달라 해갖고 가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한 6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메일 무역 사기는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교실 메일을 하는데 스팸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 해커들이 우리 쪽 아니면 상대방 쪽을 통해서 들어와요. 악성 코드를 누르라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누르잖아요. 그때는 피해가 발생이 안 돼요. 일단 잠복을 하고 있다가 내 시스템에서 내가 해외 거래선하고 어떤 그 결제 관련 이메일 용어가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은행, 뱅크, 그 다음에 결제, 페이먼트, 그 다음에 어떤 어카운트 이런 단어가 뜨면 그때 얘가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발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얘가 해커한테 자동으로
보내줘요. 그래갖고 해커가 그때부터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유사변조 아이디를 약간 바꿔서 중간에 가로챈 다음에 그 해커가 직접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계좌가 요번에 좀 변경이 됐다. 국세청 감사로 인해서 우리 한 달간만 요번에 계좌 변경을 다른 은행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돈을 갈취하는, 그게 가장 많이 쓰는 전형적인 이메일 해킹 수법인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금액도 크고요. 그리고 그 경우는 대부분 기존 거래선의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어요. 신규 거래할 때 계좌 변경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은행이 거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요. 보통 최하 몇만 불, 크게는 몇십만 불씩 해외로 해커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메일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수입을 하던 중국에서 수입할 때도 해킹을 많이 당해요. 계좌 변경됐으니까 두바이로 보내라, 아랍에미리트. 그래갖고도 많이 연락들 오세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좌 변경이 일어나면 무조건 전화나 팩스로 아니면 왓츠앱 같은 실시간 메시지로 연락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은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보내도 다 해커가 중간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전화나 팩스나 실시간 메시지, 뭐 카톡, 아니면 뭐 일본 같으면 라인, 동남아는 라인 많이 쓰죠. 또 그다음에 중국은 뭐 왓츠앱이나 뭐 아니면 웨이보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걸로 연락을 해봐야 돼요. 시차가 뭐 있든 없든. 니네 혹시 계좌 변경 됐냐? 근데 이메일로는 아무리 니네 계좌 변경 됐냐 물어봐봐요. 그 해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해킹을 안 당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조건 계좌 변경이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이메일 말고 다른 방법을 써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아예 우리가 인보이스 처음에 계약서를 체결할 때 거기에 문구를 항상 써놔요. 계좌 변경은 절대로 유선상으로 확인 없이는 실행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내 책임 아니라는 것만 한 문장을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발생이 돼도 내가 피해를 안 입니다. 그게 뭐 저희가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계좌 변경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전화나 팩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수출했을 때, 수출했는데 바이어가 나한테 돈을 안 보내고 해커 계좌로 보냈어요. 그 경우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입자가 엉뚱한 데다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킹에 대한 오송금은 송금자의 과실이 100%예요. 법적으로 따지고. 바이오가 엉뚱한 데다 보낸 거죠. 그러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미수 채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출 경우는 별로 이렇게 해킹 피해가 없어요. 제일 해킹 피해가 많은 게 수입이에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물건을 사는데 그동안 쭉 물건을 사오던 쪽에서 갑자기 계좌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요, 미국 회사가 이게 대표적으로 자주 연락이 오는데 우리가 선진국에서 뭐 인콰이리가 와요. 뭐 니네 물건 관심 있다, 뭐 견적서 달라 이래요. 그럼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선진국이다 보니까 약간 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브라질 같은 데 중개무역 해줄 테니까 브라질에 들어가려면 인증비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서도 맺고 뭐 다 맺은 다음에 브라질 들어가려면 인증비 필요하니까 내 아는 인증 그 기관에다가 돈을 보내라. 근데 말이 미국 회사시 사실은 러시아 조직이에요. 계속 한국 업체 연락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서도 1차로 뭐 20만 불, 30만 불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전화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이제 빨간 글씨로 쓴 거 데이터베이스 블랙리스트들은 우리들이 이제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가장 심한 피해 사례인데요. 동남아의 어떤 기업체를 사칭해 갖고 한국인 직원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태국에 있는 뭐 누구입니다. 거기 현지 기업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사의 제품 좀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기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놈들이 거의 매주 우리나라 중소상인들 한두 겹째씩 물리고 있어요. 뭐 굉장히 심한 아주 악질적인 그런 조직이에요. 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계속 이름 바꿔가면서
근데 실제로 이놈들은 필리핀에 있어요. 우리가 첫 거래니까 TT로 100%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CIF로 보내드릴 테니까 물류는 인천에 있는 물류사 무슨 로지스틱으로 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국내에서 연락이 와요. 같은 일당이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역 지식도 많고 굉장히 하여튼 지능적이고 교묘하기 때문에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근데 다 피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연락 오니까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조회만 하면 바로바로 다 나와요. 놈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피해가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그 경찰 조직에서도 국내 그 인출, 돈 인출하는 놈들 있죠. 그건 일망타진을 해서 구속을 했는데 해외에 있는 그 필리핀에 있는 놈들은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이스피싱도 국내 그 인출책들은 잡아도 그 중국의 총책들은 못 잡잖아요. 물론 이제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필리핀도 현지 경찰들이 실제로 수사에 좀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그 피해는 직접 피해자가 가서 신고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600만 원, 300만 원 떼었다고 필리핀까지 날아가서 마닐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런 허점을 알고 그렇게 한국 업체를 계속 괴롭히고 있고, 또 우리가 필리핀 마닐라에 코리아 데스크라고 한국 경찰들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놈들 잡으려고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약이나 카지노, 이 거악이라고 그러죠. 도피한 놈들, 이런 놈들 잡으려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금액, 자기들이 보기엔 소액으로 보는데 우리 영세상인들이 보기엔 굉장히 피 같은 돈이죠. 왼쪽에 보시면 송금증도 가짜예요. 가짜로 보내놓고 꼭 금요일날 보내요. 그래놓고 이제 며칠 걸릴 겁니다. 이래놓고는 그 사이에 이제 국내 연락처에서 이거 빨리 항공으로 보내야 되니까 나중에 환급해 드릴 테니까 예치금 먼저 부킹. 우리가 비행기 부킹을 하려면 예치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속여서 돈 보내고 국내 통장으로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보내고 나면은 이제 잠적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뭐 약과를 한 800세트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 미리 연락을 해서 알게 돼서 KBS하고 SBS에서 이제 저희 쪽에 와서 취재해갖고 가서 저녁 8시 뉴스에 틀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가 또 식약청 핑계로 돼갖고 뭐 인증해주겠다고 하는 또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뭐 변호사 연락처 알려주면서 거기 4,000불, 6,000불 보내주면 인증해준다 이렇게 해갖고 또 인증비 갈취해 먹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하도 많이 발생되니까 뉴스에 조심하라고 난 경우도 있어요. 입찰 기간에 그 큰 물량 입찰돼 있으니까 입찰이 됐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이제 입찰 보증비나 또 공증비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갈취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일어나는 카타르 같은 데에서도 아주 노상 연락이 와요. 카타르에서도 또 뭐 물건 사겠다 이래놓고 뭐 수입하려면 인증비 필요하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은 놈들인데 항상 이름을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해외로 바이오로부터 업체 이름을 받으면 우리가 구글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검색을 저렇게 했는데 이 빨간 거 나와 있는 게 그게 사기 위장 사이트인데 그게 먼저 떠요. 노출 순위가 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가 있나 보다 그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가 7개 토국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두바이고 아부다비인데 또 푸자이라는 데가 있어요. 푸자이라에 보건성이 있어요. 우리가 푸자이라 보건성의 의료기기가 이번에 다량으로 필요하다. 뭐 발주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네 사이트 알려준다고. 그게 이 가짜 사이트예요. 그리고 구글링을 해도 맨 위로 나와요. 보통 사기꾼들은요 다 상대방이 내 거 검색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위장 사이트도 이렇게 많고, 사기의 원조는 아프리카죠. 특히 나이지리아가 뭐 원조인데요. 서부 아프리카에서 뭐 가나라든가 코트디부아라든가 토고, 베낭 이런 데서 오는 데는 그런 인콰이리는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99%가 다 가짜예요. 전부 나이지리아 조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오른쪽 같이 이렇게 정부기관 통해서 이렇게 중앙은행 그 송금지까지 보내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오리지널 카피라고 또 이렇게 스탬프까지 찍어줘요. 다 가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신종 사기예요. 신종 사기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커머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알리바바도 있고 뭐 아마존도 들어가 보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잘못 들어가면 거기 가짜 위장되어 있는 피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으면 아마존 싱가포르에 내가 구글링을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여러 개 URL이 떠요. 근데 그게 가짜 아마존 싱가포르 URL이에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그 사이트가 아까 같이 아마존 초기 화면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통해서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제안을 하냐면 뭐 가입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니네가 여기 입점을 하면 다량으로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리셀러로 등록을 해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갈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돈 갈취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리셀러 등록한 다음에 계속 판매가 일어나는 것 같이 하고 뭐 엑셀 시트까지 보내줘요. 현재 판매 금액이 얼마고 이 마진은 얼마고 막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럼 우리가 기대감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거 나한테 좀 송금 좀 해달라. 인출을 해야 되니까. 그럼 걔네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싱가포르 법규상 송금을 하려면 뭐 무슨 뭐 소득세나 이런 걸 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내달라. 그걸 보내주면 내가 지금 현재 네 이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를 인출해서 송금해주겠다. 이제 그때부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 4만 불, 6만 불까지 피해 보시는 분들을 봤어요. 두 번째는요, 일본 이커머스인데요. 일본에 뭐 여기서 쪼쪼라는 의류 패션 커머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의류 패션 많고 젊은 여성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만 살짝 바꾼 거예요. 쪼쪼에 어떤 뭐 하이폰 하나 더 넣어갖고. 그러니까 거기 리셀러로 등록하라 그런 다음에 또 돈을 갈취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커머스에서 신종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이커머스 바이투셀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실제로 완전 먹튀하는 사기는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베트남에 자기네가 50만 가입자가 있으니까 도매상들이 프리미엄 유료로 등록을 하면 한 900불 정도 유료화를 내면 연간 얼마 판매를 보장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도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입을 하면 판매가 안 일어나요. 나중에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뭐 니네가 단가가 싸니 비싸니 엉뚱한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뭐냐면 그 가입점 수수료 먹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법으로도 사기 형사로 못 놓고 분쟁, 그러니까 민사로밖에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낚시하는 수법들이에요. 일명적으로 우리가 낙전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소액을 갖고 계속 울거먹는 그런. 그래서 이커머스 들어가실 때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불법 체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두바이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내가 니네 기계 설비 보러 가겠다. 또 니네 의료기기 직접 가서 생산 라인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여기 여권 카피나 이런 걸 여러 장을 보내요. 뭐 파키스탄 애들이란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초청장, 이미테이션 레터나 신원보증서를 보내는데 보통 그 공증 보내고 그러시는 한 5, 60만 원 들어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제 현지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현지 대사관 영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이런 놈들 비자 안 줘요. 다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그쪽 영사가 직접 전화를 해요. 여러분들 전화로 혹시 이런 회사로 초청장 보내신 적 있느냐? 아니면 저희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라고 그래요. 인터뷰. 왜냐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님들은 비즈니스는 잘 모르니까 그 코트라 쪽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걸러지는데 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물건도 안 사고 괜히 자꾸만 들어와서 계약 치겠다고 하면 또 심지어는 비자 브로커들은 그런 짓까지 해요. 샘플은 또 구매를 해요. 샘플. 왜냐면 자기가 사기를 치려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0불, 200불짜리는 샘플을 또 사요. 그 다음에 내가 메인 계약을 위해서는 현지로 가겠다. 이래요. 그럼 또 여기는 사장님들이 좀 아무튼 믿겠죠. 판매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 코트라에다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필터링 해드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의심기업 메일이 들어왔을 때 찾아내는 그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발신자 메일이 지메일, 우리로 치면 네이버죠. 자체 도메인이 없고 지메일로 들어오는 경우, 그거는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메일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체 도메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트라 같으면 끝에 뭐 코트라 좀 뭐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발신자 메일이 지메일을 쓰는 경우는 의심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메일 밑에 자기 연락처를 줬는데 거기 왓츠앱도 주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휴대폰이에요. 선불폰.
사무실 대표 번호가 없어요. 지메일이고 휴대폰이면 90% 이상이 가짜예요. 그 사이트가 또 보내줘요. 들어가 보면 또 나와요, 홈페이지. 그럼 그것도 가짜니까 그거는 여기 스캠 어드바이서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걔네 URL 주소를 복사 붙이기로 해서 넣으면은 10초면 나와요. 이게 언제 도메인이 등록됐고,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의심스럽다, 아니면 이거는 가짜다, 이런 게 판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면은 니네 그 사업자 등록증 좀 보내달라. 우리 국내 거래도 똑같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이잖아요. 공개된 정보니까 그거 보내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위조해서 보내주는데, 그거 받으셔서 저희 쪽에 물어보시면 저희가 해당 무역관에 보내서 위조 판독도 해드려요. 왜냐하면 요새 뽀샵들이 하도 발전이 돼서 그것도 다 가짜로 보내줘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것도 저것도 모르시겠으면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사 사례, 지금 대표적인 사례들을 해서 한 500개 이상을 올려놨어요, 인터넷에. 거기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무역사기 사례라고 배너도 항상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요, 절대로 사례를 많이 알면 사기를 안 당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국내 보이스피싱도 요새 뭐 검찰청에서 전화 왔습니다, 뭐 어디 오면 안 속잖아요. 이제 하도 상습화가 돼서. 무역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사례만 많이 알면은 절대로 피해 안 입으세요. 근데 대부분 처음 했기 때문에 사례 피해를 입으시는 거예요. 무역만 30년 했지만 이게 지능화가 되고 점점 교묘해서 지금 처음 수출 초보하시는 분들은 깜빡 속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피해 안 입으시려면 저희 쪽에 미리 연락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해가 있고 나면요, 꼭 2차 피해가 또 일어나요. 저희가 코트라가 저희 컴퓨터 보안 전문 회사랑 협약하고 있어서 거기서 원격으로 무료로 점검해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 해킹이나 내 이메일이 참 누가 좀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연락하면 그쪽에서 원격으로 무료 점검해 드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대표 번호로 하면 이 맨 밑에 저희 ARS 담당이 무역 지역 상담이 있고 밑에 무역 사기가 있어요. 저기로 전화하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업 번창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